자, 11월 23일 주간 농구랑 배구랑 이제 K2 리그 마지막 라운드 그리고 K1 대구 경기 있죠.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K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라운드라서 전력 같은 것보다는 이제 경기 마지막 경기니까 이제 강등이랑 승강 이게 걸려 있으니까 경기 공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수월해요. 이번에 제가 A 매치들도 월드컵 진출하냐 마냐로 따져가지고 다 먹었잖아요. 보시면 이번 주 초에 전부 다 먹었거든요. 이번 K리그도 거의 비슷한 식으로 접근을 했고, 방송 들어보시면 뭐 주워 가실 만할 게 있을 겁니다. 먼저 여자 농구부터 볼게요.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죠. 뭐 챔피언 결정전에서 졌는데 정규리그에서는 우승이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제 부산은행한테 졌고, 그런데 얘들이 지금 두 번 다 졌어요. 김단비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레이징 커브에 좀 빠져있는 모습이고, 심지어 오늘 경기는 백투백입니다. 나이도 많은데 체력적으로 힘들다. 근데 우리은행이 동배당이에요. 극정배긴 한데, 거의 뭐 약정배긴 한데 동배당으로 봐야 되고, 이거 아마 신한은행 쪽으로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백투백이라서. 그런데 보통 이런 팀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투혼을 발휘하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크게 벌어질 경기 같진 않아 보입니다. 끈적끈적하게 서로 끈적끈적하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경기로 보이고, 이 경기는 옴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언더오버는 언더적으로, 언더오버 솔직히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언더 쪽으로 우리은행이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점수를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배구, 삼성과 한국전력이 드디어 뭐 제가 시즌 첫 경기부터 한국전력의 외국인 용병 베논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3경기 4경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세터랑 호흡이 잘 맞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연출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한국전력이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베논이 하승우 세터와 합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는 하이볼 처리가 너무 미숙했는데 최근에는 하이볼도 곧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 타점만 맞으면 그냥 심어버린다고 하죠. 스파이크가 그냥 땅에 심깁니다. 알고는 못 막아요. 너무 세서. 서브도 위력적이고. 앞포지 싸움에서는 삼성이 평균 통산으로 하면은 삼성이 좀 더 앞섭니다. 아이도 컨디션 좋을 때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얘는 한 경기에 1세트 정도는 알고도 못 막아요. 얘도 엄청 좋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전력의 앞포지 조금 더 앞선다. 최근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리고 서브, 리시브, 세트, 블락, D가 전부 다 한전이 앞섭니다. 삼성화재가 앞서는 부분은 앞포지인데, 앞포지 그마저도 최근에는 베논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봤을 때, 이 경기는 삼성화재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다만 삼성화재가 2승을 했는데 그 2승 전부 다 상대방이 강팀이었어요. 삼성화재가 항상 역배당을 받긴 하는데 완전 극 역배당 받았을 때 다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2번 2패하고 1승 2패하고 1승 지금 3연패 중이거든요. 또 1승을 한 타이밍 같기도 하고 조금 찝찝한 면이 있어요. 한전 배당도 없고. 그래서 삼국 전력 승을 보지만 메리트는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항전 승에 언더 오버는 언더 쪽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3대1 접전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삼성화재가 이겨도 3대0 아니면 3대1 같고, 한전이 이겨도 3대0 아니면 3대1 같습니다. 요 경기 기준점 185.5이기 때문에 양 팀 다 리시브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라 듀스까지 가는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4세트 안에 끝나고 듀스 없이 끝난다 그러면 185.5라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도로공사와 GS 칼텍스. 자, 도로공사 시즌 개막 전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난 뒤에 최근에 8연승 중인가요? 시즌 초반부터 얘들은 기업은행이랑 더불어서 8연승 중이네요. 우승 후보로 점 찍었는데 기업은행은 계속해서 지금 지고 있고 도로공사는 개막전 지고 난 뒤에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8연승 중. 지금 뭐 적수가 없어요. 승점 벌써 6점이나 차이 나고 이들이랑. 이번 경기도 매치업상 도로공사 좀 유리합니다. 도로공사가 유리하고 올 시즌 붙었을 때도 도로공사가 3대2로 기름 홈에서 신승을 거뒀죠. 뭐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의 지표가 도로공사가 살짝씩 앞섭니다. 그죠? 서브 빼고는. 서브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근데 아포짓에서 기름이 모마가 있는 기름이 좀 더 앞서는데 최근 기름 경기력 보면 확실히 모마 몰빵이에요. 여전히 모마 나이도 많은데. 근데 도로공사는 모마만큼은 아니지만 모마에 견줄만한 용병이 있죠. 실바에 견줄만한. GS는 실바 몰빵이고 실바에 견줄만한 용병이 모마죠. 모마가 있고 실바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스태미나 좋고 괜찮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고. 다만 도로공사의 장점이라면 모마 말고도 뭐 강소휘라든지 그 아시아 코토 용병이라든지 삼각 편대가 확실해요. 그래서 공격 패턴이 다양합니다. GS 칼텍스는 모마만 어느 정도 공격 성공률을 떨어뜨려 주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모마를 뭐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쪽으로 투 블로킹 이상 꾸준하게 떠주면은 가끔씩 블로킹에 막혀요. 그래서 도로공사가 8연승 중이고 이게 도로공사가 정배긴 하지만 모든 지표가 앞서고 공격 패턴이 다양한 도로공사가 9연승까지 갈 것 같아요. 9연승까지 한 뒤에 이제 9수 걸리고 나서 다음 경기가 페퍼저축입니다. 걔들 상대로 연승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경기까지는 도로공사 이길 가능성이 높다. 모든 지표가 도공이 앞서고 아포짓도 실바에 비해서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모마 정도랑 비빌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도로공사 승 쪽으로 보고 언더 오버는 정말 애매해요. 이 경기 5세트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오버로 접근하는 건 조금 올바르지 않다. 언더 오버는 패스하세요. 자, 이제 불구경보다 재미있는 승강, 누가 승격을 하느냐, 누가 강등을 하느냐, 가장 재미있는 시기가 왔죠. 그죠? K2 리그 7경기랑 K1 리그 1경기 남아있어요. 먼저 K1 리그 꼴찌가 누가 되느냐. 꼴찌는 다이렉트 강등입니다. 제주 13위, 대구 14위입니다. 자, 대구는 10월 초 9월 말까지만 해도 무조건 다이렉트 강등이라고 봤는데 최근 10경기에서 4승 5무 1패인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떻게까지 따라붙었어요. 이 경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한 경기 남아 있는데 지금 제주와 대구는 3점 차입니다. 3점 차에 만약에 대구가 오늘 경기를 잡게 된다면 제주를 제끼고 13위로 올라가요. 승점은 똑같은데 K리그는 웃긴 게 순위 산정 방식이 승점이 똑같으면 다득점으로 바로 갑니다. 다득점으로. 득실차가 아니라. 득실차로 갔었으면은 제주가 우세한데 마이너스 14고 대구도 마이너스 20이니까 근데 다득점에서 대구가 제주한테 6점이 앞서요. 그래서 대구가 이 경기를 잡으면 제주가 꼴찌, 대구가 13위가 됩니다. 그럼 제주는 다음 경기에 또 울산을 상대하는데 울산도 아직까지 강등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제주가 울산을 상대로 승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예요. 그죠? 이 경기 저는
대구가 지금 대단한 상승세고 최소한 질 것 같진 않아요. 대구가 만약에 이번 경기 비기면 또 3점차 유지인데 마지막 경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구가 진다면 다음 경기와 상관없이 대구는 강등입니다. 경기공학적으로 봤을 때 대구가 질 것 같은 그림은 안 나와요. 대구 프레네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무승부에 대구 프렌 쪽 보도록 하겠고, 언더오버는 생각할게. 오늘 같은 경기는 언더오버로 가지 말고 마지막 경기니까 승패로 과감하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산과 전남, 그리고 제가 저 팀에 보라색 바탕돼 있는 거 있죠. 요거는 그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부여가 아산과 전남. 자, 아산은 뭐 큰 의미 없는 경기예요. 이겨도 그만. 저도 이겨도 9등, 저도 9등이에요. 강등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성격이랑. 전남은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전남이 이 경기 뭐 비기거나 지고 하면은 그 승격 플레이오프에 못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무조건 이기는 게 좋고, 비겨도 솔직히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비기기만 해도 제 생각에는 뭐 승격 플레이오프 나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성남이랑 서울 이랜드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그죠? 둘 중에 한 명은 저는 못 이긴다고 봐요. 서울 이랜드랑 성남 중에서. 그래서 어쨌든 전남이 동기부여가 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기는 제 생각은 전남이 이겨야 되지만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아산도 자기 홈에서 마지막 경기에 그냥 대주는 그런 결과는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인천과 청주입니다. 인천은 바로 다이렉트 승격 되죠. 2부 떨어진 뒤에 바로 다시 재승격하는. 오늘 경기는 이제 인천 팬들 아시죠? 되게 열성적입니다. 인천 팬들이 이제 또 홈구장을 가득 채우겠죠. 분위기 좋을 겁니다. 분위기 좋고 내년 시즌을 위한 출정식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청주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경기예요. 그죠? 청주는 남의 집 잔치에 크게 뭐 바토를 놓고 싶거나 이런 깽판을 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없을 겁니다. 청주도 그동안 못 뛰었던 젊은 선수들 위주로 스타팅 명단 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괜히 뭐 주력들 다 내보낼 필요 없잖아. 그리고 이번 경기 조금 힘을 뺀다고 해도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 인천이야 1등 확정됐고, 청주야 뭐 이기든 지든 뭐 꼴찌나 꼴찌 앞잡이거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인천이 초반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홈팬들 앞에서 골 폭죽을 터뜨릴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톱팬들한테 내년에 이제 1부 가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이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인천 승에 인천 마행까지 추천드립니다. 다음 수원과 김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은 2등 확정했죠. 이기든 지든 2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K리그 1의 13위 팀이랑 승격 플레이오프 승격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아마 뭐 제주 아니면은 대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은 그 준비하는 거고, 이번 경기 그래도 마지막 경기니까 당분간 경기가 별로 없으니까 컨디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주전들 다 내보낼 가능성이 높고, 크게 무리는 안 할 겁니다. 괜히 날도 추운데 무리하다가 부상 당하면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그 멤버를 못 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경기력을 발휘하는 선에서 조금, 그것도 김포도 알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그런 경기, 조금 루즈한 경기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수원 승에, 수원 마행도 보는데 마행까지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 승 정도 추천드립니다. 부천과 화성 뭐 이런 게 아무런 의미 없죠. 부천이랑 화성은 뭐 이미, 부천은 이기든 지든 3등이에요. 4등 5등 팀이 이긴 팀이랑 붙어서 이기면 K리그 1의 12위 팀이랑 승격 플레이오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천도 큰 의미는 없고, 얘들도 아까 경기랑 비슷하게 그냥 부상 안 나가는 선에서 경기를 하지 싶어요. 위에 수원과 김포
같은 경기 맥락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천승 그래도 보고 부천 햄무 정도 봅니다. 1엔드와 안산. 1엔드는 지금 5위죠. 6위 성남과 1점 차입니다. 급해요. 그리고 화성은 아무 의미 없는 경기예요. 보통 이런 경기는 동기부여 강한 팀이 이기죠. 1엔드 승 보고 배당 똥배예요. 그래서 똥배를 가져가냐 마냐는 본인 선택인데 전 이 경기 1엔드가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1엔드 승에 마행까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남과 천안 아무 의미 없는 경기. 그냥 시험시험 둘 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무승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성남과 부산. 성남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성남은 6위, 부산은 7위. 그죠? 성남은 이기면은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런 경기들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겨도 못 나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위에 팀들 다 이겨버리면 그런 팀들은 한 번씩 미끄러져요. 이기면 무조건 진출하는 팀들은 웬만하면 이기는데 이겨도 못 나갈 가능성이 있는 팀들은 좀 미끄러집니다.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부산도 성남과 순위 차이는 하나밖에 안 나요. 오히려 득점은 부산이 2골을 더 넣었습니다. 부산도 뭐 쉽게 대주는 경기는 안 할 거예요. 성남한테 뭐 괜히 잘할 줄 필요 없잖아. 그죠? 부산도. 근데 이 경기 은근히 성남이 동기부여는 강하지만 제 생각에 성남이 무조건 이기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부산 프렌이 오히려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성남이 지금 4연승 중인데 아마 성남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5연승까지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K리그에서 5연승까지 하는 경우 좀 드물어요. 그죠? K리그 뿐만이 아니라 유럽리그도 5연승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아무리면 승격 버프가 달려있다고 해도 조금 쉽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부산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 공학적으로 다 접근했고 제가 뭐 이거 뭐 몇 골 넣고 몇 골 계산도 안 했습니다. K리그 마지막 경기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그죠? 동기부여가 훨씬 중요해. 자,